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들끓고 있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모 신용, 프라이빗 크레디트 시장인데요. 규모가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이 거대한 시장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거대한 그림자 시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어떤 대출 자산의 가치를 100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불과 석 달 뒤에 그 가치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경고등,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 내부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예요. 100에서 0으로의 수직 낙하.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딱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4천조 원짜리 시장이라면서 어떻게 자산 가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증발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거대한 그림자 시장이 대체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 이유를 알려면 금융 시스템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배관이 어떻게 새로 깔렸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모신용시장을 흔히 빙산에 비유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주식시장 같은 건 사실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진짜 거대한 몸통은 바로 이 사모신용시장처럼 물 밑에 거대하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이제 위험한 대출 절대 하지 마 하고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리니까 돈이 갈 곳을 잃은 거죠. 바로 그 틈을 블랙록, KKR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규제도 덜 받고 훨씬 자유로운, 말하자면 새로운 돈의 파이프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규제를 피해서 거대하게 자라난 시장. 듣기엔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안에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3개씩이나요. 지금부터 그 폭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경고등 3개가 동시에 빨간불을 번쩍이고 있어요. 첫째가 유동성 문제, 둘째는 가치평가, 그리고 마지막은 특정 산업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폭탄은 바로 가치평가의 착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모시장은 달라요. 펀드 매니저가 자기들이 만든 모델로 그것도 분기에 딱 한 번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산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도 장부상으론 계속 100점 만점인 것처럼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닌 게 무려 미국 법무부가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산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좋게 말해 창의적이지 사실상 니네 숫자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빚으로 빚을 막는 구조입니다. 이걸 PMIK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해요. 기업이 이자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그 이자만큼 빚을 더 낼게요 하는 식인 거죠.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동안 빚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부도율은 한 2% 정도예요. 근데 S&P에서 이런 숨겨진 부실까지 다 까서 계산해보니까 실제 부도율은 5%가 남는다는 거죠. 2배 이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좀비 상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폭탄.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AI입니다. 아니, AI가 왜 폭탄이냐고요? 이 사모신용 시장이 가장 돈을 많이 빌려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가 들어오니까 완전 안전빵 투자처로 본 거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위험이 한눈에 보입니다. 다른 위험 대출 시장이랑 비교해봐도 유독 이 사모신용 시장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몰빵한 수준이에요.
전체 대출의 20%가 넘게 이 한 산업에 묶여 있는 거죠. 한 바구니에 달걀을 너무 많이 담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바구니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시한폭탄 3개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슷하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해요. 첫째, 속도가 다릅니다. 2008년은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폭발이었다면 이번엔 펀드 안에서 서서히 골마 터지는 침식에 가까워요. 둘째, 은행이 받는 충격이 달라요. 2008년엔 은행이 독극물을 직접 마신 격이었다면 지금은 그 펀드에 돈을 빌려준 한 달이 건넌 관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누가 먼저 돈을 잃느냐입니다. 2008년은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막았지만 이번엔 펀드에 투자한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이 먼저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은행은 괜찮고 우리 세금도 당장은 안전하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림자 시장의 문제가 마치 느리게 퍼지는 독처럼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까지 스며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전염 경로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운용사들, 주가가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죠. 2단계, 시장 전체의 공포가 퍼지면서 돈줄이 마릅니다. 그럼 돈 빌려서 성장해야 하는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져요. 주가가 압박을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사모시장에서 손실을 본 큰 손들이 급하게 현금을 만들어야 하니까 제일 팔기 쉬운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우량 주식들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그 증거죠. 세계 1위 블랙록은 투자자들이 돈 빼달라고 하니까 안 돼, 5%까지만 하고 문을 걸어 잠궜고요. 블랙스톤은 빗발치는 환매 요청을 막으려고 자기 돈 4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블루아울이라는 곳은 아예 펀드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운 다음에 환매를 전면 중단시켜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 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신호,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매 중단을 선언하는 펀드가 더 늘어났는지 보세요. 돈 빼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요. 둘째, 자산 운용사들이 실적 발표할 때 자기들 펀드 가치를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자기들 입으로 우리 자산 문제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지표로 꼭 보세요. 이건 그냥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게 지금 3% 수준에서 5, 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로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불투명성입니다. 애초에 감시를 피하려고 그림자 속에서 만들어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외에 우리가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험은 또 얼마나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대체 뭘까?